네, 잔명가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 코너는요. 구직자들의 숨겨진 마음을 설문조사로 알아보는 공감 100%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의 공감 100%의 주제는요. 바로 취업되는 구직자는 자소서부터 다르다입니다. 취업은 정보와의 전쟁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요즘에는 취업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넘쳐나는 정보 중에서 영양가 있는 정보만을 골라내는 것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요. 특히 서류 전형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서도 워낙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서 구직자들의 입장에서는 혼란 그 자체라고 합니다. 기초적인 자기소개서 작성법의 단계를 넘어선 취업되는 구직자들의 자기소개서에는 과연 어떤 차이점들이 있을지 오늘 공감 100%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취업에 성공한 구직자들의 자기소개서 과연 뭐가 다를지 우리 학생들의 이야기부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인턴 경험이 있으니까 1회 이상의 학교 경험은 갖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실제로 되는 사람들의 자기소개서 어떤 특별한 점이 있습니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항목에서의 그 특별한 점보다는 정말 그 회사에 가고 싶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 회사에 대한 지원 동기나 이런 거 봐도 옛날부터 이 사람이 계속 이 회사를 봐왔구나 이런 느낌이 바로 드는 그런 자소서가 많았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있었다. 네. 그래요. 금수근 학생이 느끼기엔 어때요?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그 자소서를 봤을 때 얼마나 절실함이 느껴지고 열정이 보이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자소서를 봤을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네. 그렇죠. 아무래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신경을 쓰는 만큼 자소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공을 참 많이 들일 것 같은데 네. 자, 그렇다면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리는지도 한번 물어볼게요. 먼저 승훈 학생부터. 네. 자기소개서 쓰는 거는 사실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는데요. 그거를 이제 소스를 준비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죠. 네. 많이 준비한 사람은 그것만 1년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승훈 학생의 경우는 어땠어요? 저도 한 1년 쓴 것 같아요. 틈틈이 계속 이렇게 하나 업데이트 될 때마다 이거를 어떻게 녹여낼까 이런 식으로 고민하면서 계속. 네. 완성이 될 때까지는 네. 1년 정도나 시간이 걸린다. 와. 탈고하기까지. 네. 주영근 학생은 얼마나 걸렸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 스토리를 좀 이렇게 뽑아내는데 예. 그 뽑아내는데 한 두세 달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세 달. 두세 달 동안 이렇게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가공을 해놓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요즘에 쓸 때는 네. 쓰고 또 제가 좀 높아심에 또 퇴고하고 또 퇴고하고 그래서 한 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튼 굉장히 열과성을 다해서 긴 시간 자기소개서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몇 시간 정도 걸리는지 얼마나 걸리는지 설문조사 결과가 또 있죠, 대표님? 네, 잡코리아에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입사 지원서 작성에 걸린 시간이 얼마냐라고 669명을 대상으로 물어봤는데요. 네. 의외로요. 2시간 내외라고 하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거든요. 네. 41.6%나 됐고요. 그다음에 쓰는군요. 네, 승훈 4시간 학생은 뭔가요? 네. 그다음에 4시간 내외 1시간 미만 수준으로 나타났어요. 특히 이제 취업 활동 중에서 여러 기업에 입사 지원을 하게 되는데 새로운 회사에 지원할 때마다 입사 지원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한다라는 이런 성의를 보여준 사람은 15.8%밖에 안 됐어요. 네, 또 이에 비해 구직자 10명 중 7명에 해당한 74.4%가 또 다른 곳에 제출했던 내용을 수정해서 제출한다라고 해서 뭔가 좀 그냥 컨트롤 C와 컨트롤 V의 마법을 부리고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사실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서 좀 의외인 게 자소서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뭐 시간과 공이 비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왠지 좀 노력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시간이 너무 짧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네. 두세 시간 안에 나를 잘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해낼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승훈 학생도 잠깐 얘기했지만 실제로 자소서를 쓰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릴 수 있는데 네. 그것의 소스 있죠. 어떤 얘기를 쓰고 나의 어떤 것을 강조할 것인가, 나는 어떤 직무에 관심 있다고 쓸 것인가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두 분이 얘기한 건 한 2, 3개월, 1년인 거고 여기 지금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실제로 얼마 걸려서 썼냐라는 그런 질문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자소서를 전체적으로 준비하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랑 네. 그냥 자소서 쓰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라는 네. 질문이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은 쓰는데 걸린 시간을 좀 얘기한 것 같고요. 소스가 다 네. 준비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렇게 장문을 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한두 시간이면 상관이 없거든요. 소스가 그렇죠. 빵빵하다 그러면요. 그렇죠. 그렇군요. 뭐좀 재밌는 비교를 해보자면 이게 사실 우리 풋풋한 학생들이 계시니까 네. 미팅을 태어나서 처음으로 미팅을 나가면 며칠 전부터 막 준비라고 그러잖아요. 자기소개서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내가 첫 미팅 때 준비한 시간이랑 자소서 준비한 시간이랑 좀 비교를 해보자면 어느 게 좀 더 준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자기소개를 더 많이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미팅은 그냥 원래 자신 있으니까? 미팅은 뭐 친구에 대해서 뭐 배신감도 좀 느껴보고 네, 너무 빨리 끝났던 것 같습니다. 준비할 필요가 크게 없었다. 설마 승훈 학생 미팅 준비하는데 1년 걸린 거 아니죠? 저는 1년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나름의 살도 빼고 막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저 6개월 정도? 첫 미팅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는 항상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미리미리 굉장히 준비한. 오늘 방송을 위해서는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제가 아까 이 얘기도 방금 하려고 그랬는데 네. 사실 제가 살이 20kg까지 쪘다가 네. 지금 최근 2개월 사이 10kg를 빼고 지금 나온 거예요. 이야, 그럼 2개월을 준비하신 거는 방송을 위해서. 대단하십니다. 준비성이 아주 철저한 친구예요. 이런 네. 것들도 잘 녹여내면 좋을 것 지금 같은데. 요즘에 환갑잔치 준비 중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재밌습니다. 자, 그런데 인사 담당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사실 저희가 정말 궁금한 거는 자소서 정말 열심히 써봤자 과연 인사 담당자들이 볼까? 이런 부분을 다 자세히 읽어낼까도 좀 궁금하기도 해요. 예, 사실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다음 편 예고를 하면서 네. 바로 이 질문, 그 김수환 학생이었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네. 저희가 다음 주에 딱 했는데 네. 이제 공개가 됩니다. 아, 실제로 일단 인사 담당자들이나 기업의 공식적인 입장은요, 당연히 다 본다입니다. 네,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그게 몇만 명씩이나 모여드는 기업도 있는데 그렇죠. 과연 이게 가능할까라는 의심도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예. 아무튼 제가 들은 바로는 어떤 기준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나름의 기준이 있다고. 네, 뭐 어떤 데서는 네. 이력서에 사진 없으면 안 보고, 뭐 어떤 분들은 영어 성적이 없으면 안 보고 이런 기준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직자들 믿질 못하잖아요. 네. 그런 게 아니다라고 해도. 그래서 이번에 채용 같은 경우에는 특징들이 사진을 빼는데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요. 그러니까 열린 채용이라는 그런 기조화에서 네. 또 뭐 아예 이름이라든가 학교를 가리고서 그 블라인드 서류라고 하죠. 네. 그렇게 하는데도 늘어가지고요. 실제로 그런 건 좀 그런 필터링에 대한 걱정은 좀 하지 마라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기업의 입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소서를 다 읽는 것이 방침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걸 한꺼번에 다 읽기도 정말 힘들거든요. 현실적으로 힘들죠. 네, 그래서 그 선택과 집중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가 열린 채용을 하겠습니다라고 밝힌 회사라면 그런 부분을 좀 어쨌든 최대한 인원과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읽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열린 채용이다. 뭐 이런 걸로 좀 밝힌 회사들은 그래도 많이 읽는 편이다라고 좀 믿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그걸 잘 모르겠으면 자소서 항목을 보세요. 그러면 자소서 항목이 뭐 지원 동기, 장점 이렇게 그냥 나온 게 있고 네. 되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가령 뭐 3년 안에 내가 어디 사회에 나가서 뭐 한 실적에 대해서 써라라든가 아니면 어려움이 있었다면 가장 어려웠던 점이 뭐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써라라고 해서 질문이 구체적이잖아요. 네. 자소서를 열심히 읽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군요. 그런 회사 자소서는 조금 더 집중해서 쓸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굉장히 고급 정보를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구직자 입장과 또 인사 담당자 입장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이 자소서 쓸 때 여러분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인사 담당자가 내 자소서를 안 읽는다고 그러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일단 아무리 이렇게 공을 들였는데 근데 뭐 소개팅을 얘기를 하면 제가 막 공을 들여서 소개팅에 나갔는데 여자를 못 만나고 온 경우 네 그런 느낌일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속상하고 허탈하고. 금수근 학생은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1년을 준비한 자기소개서가 그냥 읽지도 않고 버려졌다면. 1년. 네, 저는 그것도 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해요. 대신에 단 한 번 기회가 왔을 때 그걸 확실히 잡을 수 있게 역시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저는. 그렇군요.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제가 썼는데 안 읽은 걸 제가 알았다라고 한다면 저는 가서 뒤집어 버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걸 안 볼 수 있냐고 할 것 같아요. 너무 화가 날 것 같은 마음일 것 같은데요. 기업에서는 항상 우리는 다 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공식적으로는. 자,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정말 인사 담당자가 다 읽을 수가 없다고 쳤을 때 그렇다면 분명히 저희가 집중해서 써야 될 항목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어떨까요? 네, 일단 이거 설문조사 결과를 먼저 보면서 얘기를 드리자면 인크루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자기소개서 평가 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무엇인가 인사 담당자한테 물었거든요. 네. 그래서 경험 및 경력상이 초선에 꼽혔고요. 그다음에 지원 동기, 성격의 장단점, 직업관, 생활신조가 뒤를 이었는데 사실 뭐 성격의 장단점 이하로 들어가면 10% 미만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편이죠. 성장 과정이나 입사 후 포부 기타 순이었습니다. 또 이들은 글 전체 내용에 대해서도 직무에 맞는 다양한 경험을 갖췄는지를 가장 꼼꼼하게 평가한다. 아까 경험과 같이 연결이 되죠. 네. 기업의 인재상과 부합하는지, 또 글이 좀 조리가 있고 논리적인지,
또 되게 식상한 표현 있잖아요. 네. 엄격하신 아버지와 자상하신 어머니 뭐 이런 거. 어머니 사이에서. 네. 그리고 오탈자도 본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건 어디까지나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인데, 자, 그렇다면 취업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지도 네. 궁금해요. 어떤 점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여기 그 설문조사에서 1번이 경험 및 그 경력 사항이고 그쵸. 2번이 지원 동기로 나왔는데 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건 지원 동기입니다. 왜냐하면 그 내가 서류를 이만큼 뭐 100장이 있어요. 그중에 50장을 읽을 거란 말이죠. 그 50장을 읽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50장을 읽느냐. 그거가 대부분의 그 자소서는 1번 질문이 지원 동기예요. 네. 그렇죠. 지원 동기를 딱 보고 이게 괜찮으면은 그 다음 걸 읽고 이게 안 괜찮으면 1번이니까 그 다음에 읽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원 동기가 시원치 않다 그러면 여러 기업을 한꺼번에 지원하고 우리 기업만을 위해서 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이 친구는 다른 데 되면 다른 데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원 동기에서 아 우리 기업에 대한 어떤 비전이 확실하구나. 그러면 그 사람 건 내가 한번 평가해 보겠다라고 해서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지원 동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지원 동기 말고도 어떤 항목이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역시 셀프 진단법이 있는데 네. 자기가 자소서를 쓰면서 유난히 쓰기 어려운 게 있어요. 네. 뭐 장점 이런 거 쓰겠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어려웠던 경험에서 써라라든가 내가 유난히 쓰기 어렵잖아요. 남도 유난히 쓰기 어려운 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서하다가 뭐가 잘 안 풀리고 이건 그냥 쓱 넘어가고 싶어. 바로 그 부분에서 차별점이 나오고 경쟁력이 나옵니다. 그렇겠네요. 남들도 못 쓰기 때문에 내가 잘 쓴다면 여기서 돋보일 수 있는 기회가 또 될 수가 있겠네요. 네. 아무튼 뭐 유난히 쓰기 어려운 항목은 그 회사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항목이다라는 공식을 좀 세워볼 수가 있겠는데 네.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학생들도 그동안 자기소개서 쓰면서 유난히 어려웠던 그런 질문이 있었나요? 일단 딱 집어서는 기억이 안 나지만 예. 그 실패 경험이 있고 그다음 그 실패 경험을 어떻게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랬군요. 금승훈 학생은 어떤 항목이 기억에 남아요? 저 같은 경우는 지원 동기랑 취업 후 앞으로 10년간의 계획, 5년간의 계획을 서술하시오 이런 거 했을 때 그런 게 가장 힘들었어요. 그렇군요. 어때요, 대표님? 이 학생들이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회사에서 뭘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게 어려운 이유는 사실 10년 후, 20년 후 그 기업과 같이 할 미래를 꿈꿔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소개팅이 나왔어요. 근데 여자분은 이제 얘랑 결혼도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남자는 잠깐 만나고 우린 끝이야. 라고 생각하는 마찬가지잖아요. 섭섭해요. 그렇죠. 일단 나중에 안 되더라도 일단은 우리 20년 후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기업의 입장에서는 좀 그런 그 불편함이 있지 않나 싶고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영훈 학생이 얘기한 것 같은 경우에는 극복? 네. 예, 그거 요즘 기업에서 가장 어렵게 보는 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예. 애들이 너무 나약하거든요. 조금만 툭 해도 힘들어 못하겠어. 네. 근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한 과정에 대해서 써라 그러면 네. 어려움을 자기 스스로 극복하는 어떤 인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래요. 그 극복이라는 게요, 왜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써야 될지도 좀 궁금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 뭐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괜찮아졌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술을 많이 마셨더니 괜찮아졌습니다. 이럴 수도 없고. 이거나 똑같은 거죠. 어려움을 내 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을 써 이렇게 했는데 네. 어떤 또 구직자들은 연애하다가 헤어진 거 CC였는데 헤어져가지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데 이런 건 쓰면 안 되죠. 왜냐하면요 그 친구한테 가장 어려운 경험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얘기하신 대로 극복 방법이 어떻게 극복하셨어요? 뭐 시간이 지나니까 다 잊혀지던데요. 회사 일하다가 어려움이 있어 어떻게 할래? 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죠. 이런 거잖아요. 네. 실제로 이 사람들이 보는 건 어려운 경험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극복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떤 식으로 실천해갔나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어려운데 그 마음을 내가 다스리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했습니다. 요거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하면은요? 그러면 그러니까 질문이 넌 이름이 뭐냐? 전 이름이 없습니다. 이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네. 살다 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는 것뿐이지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네. 저 예전에 어려운 일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떨어졌구나. 네. 그래요. 오늘 좀 유난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계시네요. 죄송해요. 네, 궁금한 게 많아서. 아무튼 이렇게 자기소개서라는 게 이렇게 세분화시키면 세분화시킬수록 참 만만치 않은 일임에 틀림이 없는데 근데 이게 사실 말로는 쉬워도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정리해보자니 실제로 써보자니 참 어려운 것 같거든요. 좀 어떤 비책 같은 거 없을까요? 방법이 없을까요? 어떤 부분의 빛에 그 자기 글을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는 네. 거죠. 오늘 주제 설명해 주시면 돼요. 좀 어렵네요 오늘 여러 가지로. 자,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여러분 이 자소서가 자소서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소서가 자소서가 아니다. 반드시 면접과 이어져요. 그래서 모든 자소서는 예상 질문과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선택과 집중이 또 여기서도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 특히 이제 자기가 자소서를 할 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면접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자신을 좀 특별하게 보이게 하기 위한 방법들이 좀 필요하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가 좀 왜 얘기를 안 하냐, 넌 어려웠던 점이 뭐냐라고 했을 땐 없어요라고 하는 게 내 경험이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 특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그럼 내가 생각하는 거지 저 사람이 생각하는 게 아니니까 나는 내 경험에 대해서 분명히 좀 어떤 특별한 점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거. 그거 자체가 특별하다기보다는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하게 만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평범한 것을 의미를 부여해서 특별하게 만들라, 스페셜하게. 좀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면 좀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자꾸 공격적으로. 아니, 이게 중요해서 그래요. 약간 면접 보는 것 같은 느낌이시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되게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했을 때 학생들이 많이 쓰는 게 언어 연수 가가지고 처음에 말이 안 통해서 어색했는데 뭐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이 소재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만 딱 봐도요, 이런 소재는 끝까지 비슷하거든요. 그거 어떻게 극복했니? 그러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먼저 인사하고, 한번 파티를 기획해서 오라고 해서 아주 좋아진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해요. 뭐 친구를 도와줬다가 그 친구가 나한테 감동을 받아서 마음을 열고 서로 그렇죠, 예. 둘도 없는 친구가 되고.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가 가진 경험은 맞는데, 하지만 그 경험이 굉장히 특별하냐라고 와닿지 하면 않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차라리요. 그 아버지랑 동네 뒷산에 갔다가 아버지를 놓쳐서 길을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나 혼자 어떻게 내려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그런 경험들을 많이 쓰질 않으니까 그런 게 특별하다는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똑같은 옷을 가지고 있더라도 패셔니스타의 느낌이 나는 분들과 그냥 똑같은 옷인데도 되게 멋없어 보이시는 분들 있잖아요. 소재가 같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날개를 달아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게다가 그런 경험, 나는 조난 경험도 없어 라고 해도요,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요? 그러니까 제 친구는 예전에 지리산에 한번 등반을 갔는데 갔다가 비가 많이 오더래요. 그래서 그냥 내려갈까 말까 하다가 올라갔어요. 산장 가서 쉬자라고 했는데 그때 내려온 사람들이 홍수에 쓸려가지고 그때 조난당하고 사망한 사람들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그냥 비가 와가지고 올라간 것뿐이지 사실은 조난 경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때 의미를 부여해서 그때 저는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는데 저희 하나의 선택으로 내가 이런 목표를 정했고 그거를 비가 온다고 해서 그냥 꺾었으면 만약 가서 사망에 이르를 수도 있지만 하지만 나는 끝까지 밀고서 이렇게 갔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 얘기를 의미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의미를. 네네. 그런 방법들이 참 좋겠네요. 자, 지금 취업되는 구직자는 자소서부터 다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두 번째 차이점은 뭔지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볼까요? 네, 아까 제가 얘기를 살짝 했던 부분인데 예상 질문이 있는데 그 예상 질문을 뽑아낸다라는 게 좀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구직자 입장에서 독심술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상 질문을 뽑는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뽑을 수 있죠? 네, 사실 자소서의 그 예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봤으면 여기서 뭔가 좀 뻔한 거 말고 가령 예전에는 언어 연수를 갔다 온 게 되게 이제 흔치 않은 경험이었기 때문에 언어 연수를 가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지역에 다녀왔나 이렇게 나왔지만 요즘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언어 연수 따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전혀 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게 요즘엔 아니 자네는 왜 그런 생각을 했나? 워낙 많이 가니까. 질문을 좀 유도할 수 있어야겠네요. 한마디로 차별화된 얘기들은 질문을 유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방법들 정말 필요할 것 같은데 네. 근데 사실 이것 좀 어느 정도는 두뇌 싸움이 아닐까 싶어요. 상대가 질문을 하게끔 만들어낸다. 우리 두 학생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험이 있는지 궁금한데 한번 여쭤볼게요. 영훈 학생.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질문을 염두했다기보다는 그 제목을 좀 되게 신경 써서 이렇게 지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천리길도 뭐 한 걸음부터 이런 식으로 제목을 하면 옆에 부제로 이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거 적어서 딱 보자마자 이거 읽고 싶다 이런 느낌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가 읽고 싶은 거라고 생각하시죠? 읽고 싶어요. 농담이에요. 수근 학생은 어때요? 저 같은 경우도 그 자소서를 쓰는 데 있어서 궁금증이 들 수 있게 물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그려지어야 되지만
그런 와중에 또 어떤 사람인지 더 알고 싶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글을 쓰는 것도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네. 저 같은 네. 경우는 안 놀릴게요. 마음껏 얘기해봐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늦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역으로 이렇게 집중하게 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은데.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또 자소서 피드백 같은 것도 많이 해주는데 예. 그런 제목이나 그런 거 센스 있게 바꿔보려고 많이 요청하는 편이에요. 많이 그렇군요. 재미있게 바꿔보려고.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예상 문제라고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보면은, 야, 이거 내가 진짜 귀한 거거든. 내가 다 뽑아왔어. 근데 시험에 하나도 안 나온 애들 있잖아요. 있어요. 네. 이 구직자들도 이거 잘 체크해야 되거든요. 네. 어떻게 예상 질문 뽑을 수 있을까요? 전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예. 예상 질문을 뽑는 스터디 같은 것도 많고요. 네, 서로 네. 이제 네 자소서엔 내가 이런 질문 해줄게라고 하는데 예. 그것도 이제 평범한 방법이고요. 실제로 제가 권하는 건 처음부터 쓸 때요. 질문을 유도하게 자소서를 쓰라는 거죠.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내용을 알차게 안 쓰고 조금은 빈틈을 보여서 좀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게끔 하라는 이런 이야기일까요? 꼭 빈틈이 보이면 또 이건 너무 빈틈이 많네 하고 안 뽑히니까 네, 그런 건 어렵다. 아닌데 네. 내용적으로요. 제가 예전에 영어학원 레벨 테스트에 임했던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네. 예. 이게 좀 오래된 얘기긴 한데요. 그 지금도 레벨 테스트가 다 있잖아요. 근데 시험만 보면 저는 잘하고 싶은 욕구에 휘달린다는 거죠. 실제로 레벨에 맞게 들어간 게 좋은데 그래서 분석을 해보니까 이 영어학원 강사들이 레벨 테스트를 하는데 다 질문은 평범해요. 그냥 뭐 좋아하는 음식이 뭐니, 좋아하는 색깔이 뭐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여행으로 밀자. 당시에 제가 여행 그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굉장히 많은 나라를 여행해 봤습니다. 그러면 강사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어느 나라 가봤어? 어디가 가장 좋았어? 그렇죠. 네. 거의 이거는 100% 중에 100%가 이렇게 물어봐요. 아. 게다가 서울에 와서 이 강사할 정도면 여행을 얼마나 좋아하는 사람이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준비한 답변이 나오는 겁니다. 좀 프라하가 가장 좋았는데 뭐 그 포석을 한번 밟으면 음악이 들썩들썩 거리는 것 같고 바람결에 들려오는 카프카의 노랫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이걸 영어로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강사들이 생각하기에는 내용은 정말 좋은데 발음이 후졌으니까 최대는 못 주고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레벨 테스트에 좋은 점수를 받거든요. 근데 또 하나 궁금증이 있죠. 네. 그 질문이 안 나오면요. 그러니까요. 그럼 처음 어떡해요? 질문이 뭐 좋아하는 그 음식이 뭐예요? 뭐 이런 거면. 저는 스파게티를 좋아하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탈리아 가서 먹었던 스파게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탈리아 가봤어요? 예,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예. 아니면 또 자연스럽게. 좋아하는 색깔 있어요? 예, 저는 파란색이 좋습니다. 왜요? 제가 프라하에서 봤던 그 파란색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프라하에 가봤어요? 예, 제가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쫙 이렇게 깔때기로 간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전 스파게티를 좋아합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먹었던 스파게티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알겠어요. 들어가세요. 땡큐. 근데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어떻게든 그 이야기를 유도하는 능력만 있다면은 그렇죠. 원하는 예상 질문을 얼마든지 뽑아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업되는 구직자 자소서부터 다르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예상 질문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마지막 차이점은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마지막은 뭘까요? 자, 마지막은 흥미롭게 구체적이다. 그냥 구체적이 아니라 야 이거 좀 재밌다 싶을 정도로 구체적이다. 이런 게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네. 조금 더 흥미롭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어려운데요? 오늘 좀 어렵네요. 여러 가지로. 예. 면접관들이 흥미를 보일 만한 내용인데 네. 이게 반드시 이 사람이 재밌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요즘 애들과 뭐가 다르다. 특별하다. 아까 얘기했듯이 뭐 미국의 언어 연수 간 경험은 지금 별로 그렇게 튀지 않거든요. 그러면 나는 8개월을 들여서 미국 언어 연수 간 경험보다 제가 3일 정도 불가리아에 놀러 간 일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불가리아가 어디 있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질문이 더 나오기 좋겠죠. 그러니까 뭔가 특별한 경험.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들이고 시간을 많이 들였다 그 경험을 아끼지 마시고 네. 너무 그런 경험에 대해서 다 똑같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할 어쩐 좀 구체적인 경험. 야 이거는 질문자도 분명 궁금해할 만한 것이야. 행글라이딩 동호회를 했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이 방법이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렇게 특별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거짓말로 쓰면 안 되는 거겠죠. 아니죠. 그러니까 그 특별한 경험도요. 네. 저는 제가 했던 여행 중에 얼마 전에 여기 출연했던 친구가 곡성을 추천했잖아요. 네. 곡성. 예. 저는 곡성에 가서 보았던 뭐 밤하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 뭐 호주에 가서 뭐를 봤네 이런 애는 많아도 곡성에서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았다는 애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네 곡성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간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살고
되게 오래 사니까 예. 뭔가 있어요. 맞아요. 흥미롭게 누구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있는 경험들인데 그걸 특별하게 녹여내는 게 어려운 거지. 네, 특별한 경험들은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네, 저는 행글라이더 동호회에서의 경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질문을 받으려고 했더니, 그래요, 예, 고생하시네요. 네, 다음 사 이러진 않겠죠. 그거보다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저 행글라이딩 동호회에서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내가 행글라이딩 협회 회장인데 하고 나오면 예. 만약 정말이면 상관이 없는데 살짝 한 말이면 이제 문제가 되죠. 그래요. 네. 진정성이 있는 상태에서 조금 더 흥미롭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뽑아라가 이제 마지막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 어떻게 자신감이 충전이 됐어요, 영훈 학생? 네, 특히 그 아까 프라 이렇게 유도하시는 거 보면서 이게 좀 더 이렇게 한자를 봐야겠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승훈 승훈 학생은요? 학생. 네, 저도 좋은 거 많이 배웠고요. 연애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 그런 여성과 대화하는 그런 스킬 같은 거랑. 그런 거 왠지 잘할 것 같아요. 네, 잘해요. 네. 자, 그러면 이시안 대표님이 오늘 이야기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실까요? 네. 네. 지금 자소서 같은 경우도 뭐 자소서 쓰는데 저렇게까지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이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거든요. 그 싸이가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내가 최고인 적은 없지만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적은 없다고. 근데 최고가 됐잖아요, 우리가 예.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막 이제 공채 시즌을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는데 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한 적은 없다라는 말을 할 수 있을지 있을 정도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보시고 네. 자소 하나를 써도 이렇게 열심히 쓰시라는 거죠. 그래요. 저도 정말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고인 적은 없지만 최선을 다한 적도 없습니다. 네,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유쾌하네요. 네. 공감 100% 여기서 또 마무리 지을 시간이네요. 네,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할 텐데요. 알찬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김효선 네. 캐스터가 준비한 취업 정보백서 함께 하겠고요. 거기 어때? 코너를 통해서는요. 롯데 삼강의 인턴기 준비했습니다.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잠시 후 2부에서 더욱더 즐거운 정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